자, 첫 번째 화제 인물은요. 누굴까요? 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권투 잘하는 이시영 씨가 이혼을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이죠.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시영 씨,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죠. 이혼 뒤 냉동해둔 수정된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시험관 시술을 한 거죠. 전 남편과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시험관 시술로 수정해놓은 이 냉동 배아가 법적인 폐기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임신을 하기로.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2017년 9월에 결혼했고 18년 1월에 첫째를 낳았고 냉동 배아를 보관했고 지난 3월에 이혼을 발표했고 어제 둘째 임신을 발표한 겁니다. 배아의 보존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폐기되기 전에 이식을 결정했다는 건데, 자, 이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뭔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 이례적인 사회 현상인데, 자, 이 정혁진 변호사님, 기존에 어떤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과 이거는 또 달라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많아요? 예,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생명윤리법이라고 있어요. 생명윤리법. 그런데 생명윤리법 제가 찾아보니까 배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말이네요, 그건. 그냥 동의도 아니고 구두 동의도 안 되고요. 그래요?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그러니까 그 이시영 씨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을 때 저렇게 뭐 정자를 채취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마 전 남편의 동의가 서면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저렇게 채취할 때에는 이때는 형사처벌이 돼요. 뭐 징역 2년까지도 형사처벌이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채취가 된 그러한 그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법을 만들 때 예측하지 못했던군요. 그러니까 이혼한 네네. 혹은 다른 남성과의 어떤 이 수정된 배아를 통해서 임신을 할 때 네네.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법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처음에 채취했을 때는 동의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임신하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아니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 남편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처음에 했었다. 그런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건데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느냐? 죄형법정주의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데 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형사법도 있지만 민사법도 있지 않습니까? 민사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산이 될 텐데 출산해서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거고요.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야,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지를 하거나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난 반대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소송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해서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맞다. 누구의 아버지가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확인해 줘야 그때 비로소 그 법적인 친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친자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시영 씨는 그 태어난 아이 친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네. 그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다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친권을 갖다 행사할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기를 보니까 이뻐.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키울래. 그러면 엄마는 또 내가 키울래. 이러면 또 양육권 가지고 다툼이 있을 거고, 양육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양육비를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양육비 얼마냐? 이거 가지고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궁금했어요. 이시영 씨 같이 유명한 배우와 결혼했던 그 전 남편은 네.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저분이 20대부터 외식업에 그 종사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했대요.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되면 또 상속 문제까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가족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마지막으로는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재산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했는데 저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처가 저런 식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시영 씨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구멍이 아주 이렇게 크게 나 있어. 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양태준 변호사님,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전 남편은 내가 반대는 했었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아빠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라, 뭐 그나마 뭐랄까, 뭐 양자 사이에 굉장히 뭐 심각한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전 남편이 말하는 걸 보니 논란은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사실 뭐 물론 제도적인 허점은 있지만 뭐 법적으로 저게 이렇게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우선은 그나마 뭐 사실 저 이시영 씨의 전 배우자께서 뭐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과 도리는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거는 저런 말씀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곧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양 친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양육비라든가 양육의 의무나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출산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뭐 정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태아 시술을 한 병원에서 근데 과연 이 시술을 할 때 뭐 아마 이제 이시영 씨가 이제 뭐 이혼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는 걸 미처 인지를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려가 깊었다고 하면 이게 양쪽 그 시술할 때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와라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고, 근데 만약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시영 씨가 전 배우자의 서명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동의가 있다, 내지는 그 서명 만약 뭐 자신이 배우자의 서명까지도 본인이 위조해서 한 거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자, 뭐 과정이 어쨌든 책임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아니다, 누구에겐 축복일지 몰라도 동의 안 한 상대에게 평생 고통이다. 고민 많았을 듯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두둔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설득해서라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자, 전 남편 입장에선 원치 않는 이혼한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한 상황.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흔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냉동 배아가 한 5년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시한이 다 됐던 것 네.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시한이 도래한 시점에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혼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이가 하나 큰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권자가 누구인지,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아마 생각컨대 폐기시키지 않고 뭐 아이에게 형제나 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 없는 개인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잖아요. 일단 예.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이 산부인과 병원에 따라서는 또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이연령 비연령 같은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 법적 공백 상황을 좀 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전 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둘째 아이에게는 아이로 봐서는 잘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딱 법에 국한돼서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는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 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고 그 뒤에 뭔가 일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뭐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허락 없이 법정 문제 소지가 있다. 당사자 간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 남편 혼인 중 동의서 작성했을 것. 그 사이 시술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단 법의 허점, 공백이 있는 건 분명하고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반대도 불구하고 이시영 씨가 일단은 본인의 의지대로 이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김균 대변인. 그런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도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아빠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전 남편이라면? 전 남편이라면 네. 어땠을까?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 부부가 남이 되나요? 어렵죠, 사실. 네. 근데 거기에 또 아이라는 문제, 자식 문제가 있으면 그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어렵죠. 근데 이시영 씨하고 이제 전 배우자 사이에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겠죠. 어떻게 앞으로 아빠로서 배우자로서 헤어졌지만 어떻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뭐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식 문제. 내가 동의는 안 했지만 나의 정자와 이시영 씨의 난자가 만들어서 배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생명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 몰라 이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게 배우자 입장에서 전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나 몰라라 했을 때 문제는 이시영 씨가 만들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미온적인 거나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매정한 사람, 매정한 남편, 매정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인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했을 때 받아들이면 괜찮고 안 받아들이면 나쁜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개인의 판단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제도적으로 이게 따라가서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인 건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게 더 맞아 보이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